여러 개의 활성 함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얘네의 그 폼을 소개를 하고 이 폼들이 수학적으로 어떤 특징으로 이어지는지 그게 실제적으로는 트레이닝 단계에서 어떤 장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프랙티컬하게는 그냥 일단 결론은 렐루를 쓰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인데요. 그 결론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 보겠습니다. 자,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였죠? 우선은 한국어 리터러처에서는 활성 함수라고 부르고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이전 레이어에서 정보를 WIX 더하기 B 형식으로 리니어하게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고 나서 그거를 넌리니어하게 F가 구부러뜨리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F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렀고요. 이 F가 만약에 넌리니어이지 않으면 뭐였죠? 그 전체 그 뉴럴 네트워크가 선형 변환밖에 X에 대한 인풋 X에 대한 선형 변환밖에 되지 않아서 그 깊게 쌓는 의미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깊게 쌓는 뉴럴 네트워크를 깊게 쌓을 때 그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리니어 트랜스폼 한 다음에 F를 씌우는 게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렉처 5에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역사적으로 많이 사용됐었고, 또 하이퍼블릭 탄젠트, 탄H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다음에 모던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렐루였고, 다음에 옆에는 그냥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네요. 하나하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음에 장단점 조금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부터 얘기를 하죠. 전통적으로 몇십 년간은 시그모이드를 썼었습니다. 일단 시그모이드라는 이름의 유래는 S컵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시그모이드라고 붙인 거고요. 사람들은 왜 시그모이드를 썼었냐면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잘 생각해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그맥스가 아웃풋이 0과 1 사이에 실수를 취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했을 때 어떤 나온 스칼라 값이 0.8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레이어를 활성화시킬 확률이 0.8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레이어의 어떤 특정 노드를 활성화시킬 확률이 0.8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쓰다가 보니까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어,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죽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세츄레이티드 뉴런이라는 거는 이 x 값이 조금 뭐 좀 크거나 작다는 걸 뜻해요. 뭐 마이너스 10이나 10 정도요. 킬한다는 거는 잘 보시면은 요 x가 마이너스 10이나 10 정도에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기울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의 0이죠. 자, 그것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가 죽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x를 집어넣고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지나고 나서 이제 1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으로 나갔는데요. 이것은 포워드 패스 단계, 로스를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빨간색 화살표처럼 백워드 패스가 오겠죠. 그래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DLT 시그마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랑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게이트에서의 그 로컬 그레디언트의 곱이 되겠죠.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10이나 10이면 어떻습니까? 이 로컬 그레디언트 d 시그마 dx가 거의 0이 되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붙게 돼가지고 이제 왼쪽에 빨간 화살표가 그 밑단의 레이어들한테 그레디언트를 넘겨줄 겁니다.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더 깊은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쌓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런 뭐 x가 마이너스 10이나 10이 나타나는 그 레이어의 노드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아랫단 레이어에 대응하는 웨이트는 실제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레디언트의 양이 거의 미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왜 썼죠? 그 W를 계속 T를 아이터레이트 시키면서 T를 그 W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전체 로스 펑션의 그 미니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필요한 거였죠. 근데 그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은 거야. 그 아랫단에 있는 W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T를 아무리 크게 해도 이 아이트레이션 타임을 크게 해도 거의 W가 업데이트되는 그 총량이 거의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트레이닝이 거의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뭐던 간에 로컬 그레디언트가 작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트레이닝을 아주 느리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두 번째 문제 이제 얘기할 거는 이 시그모이드 활성함수의 아웃풋이 0 근처에 센터가 돼 있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요. 자, 다음 레이어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저기서 윗단 레이어에서 그 0, 1 사이에 파지티브 값을 취하는 xi에 대해서 또 이렇게 WI 이용해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취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또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씌울 거예요. 그쵸? 자, 언제나 파지티브한 x가 들어오는 윗단 레이어. 자, 그러면은 그 레이어에서의 저 W의 그레디언트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저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아웃풋 엑선 쪽으로 이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WIX 더하기 B에 대해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WX 곱에 대한 W의 로컬 그레디언트, W 쪽으로의 로컬 그레디언트 생각해 보시면은 X가 전부죠. 자, WX의 곱에서 W 쪽으로 미분을 하면은 X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WX의 곱의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노드를 해보시면 거기에서의 W 쪽의 노드는 W 쪽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는 무조건 파지티브입니다. 자, 위에서 파지티브한 그레디언트가 내려오건 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파지티브한 게 내려오건 네거티브한 게 내려오건 그거를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언제나 부호를 절대 바꾸지 않죠. 로컬 그레디언트가 늘 양의 값이니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랑 정확히 똑같은 부호가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로 나가게 됩니다. 자, 논의를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드의 아웃풋이 스칼라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한 레이어의 싱글 노드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웃풋 엑손에서 들어오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파지티브 스칼라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스칼라일 겁니다. 그 녀석에 대해서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 뭐 DW1 방향, DW2 방향, DW3 방향의 그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들이 모두 올 파지티브거나 올 네거티브이게 되겠죠. 자, 왜냐면은 그 X가 지금 모두 파지티브 값이라서 로컬 그레디언트가 먼저 파지티브니까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그 W가 업데이트 되는 그레디언트의 방향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터레이션마다 W가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슬라이드의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뭐 W1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W2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가 다차원이면 더 더 고차원의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W들이 이 싱글 노드에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모두 파지티브거나
모두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만 갈 수 있냐? 초록색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초록색 방향으로만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또 그레디언트에 의한 그 파라미터 W 업데이트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 만약에 파란색 화살표로 가는 게 우리가 가장 좋게 그 로스를 가장 많이 낮출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매번 T가 아이터레이션 될 때 매번 스텝은 절대로 파란색 화살표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못 나오니까 X가 먼저 파지티브라 가지고 그 W의 업데이트 가능한 방향이 초록색 방향밖에 안 돼 가지고요.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가고자 하면은 실제로 트레이닝은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면은 빨간색 화살표처럼 지그재그로 모두 네거티브로 갔다가 모두 파지티브로 갔다가 모두 네거티브로 갔다가 모두 파지티브로 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를 반복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걔네들이 모두 더해져가지고 파란색 화살표가 되는 것 같은 양상을 취하게 될 겁니다. 한 번에 쉬운 가면 되는 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W가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업데이트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게 보이죠? 지금은 W가 2차원이라는 걸 가정하고 여기 이렇게 2차원 플레인을 그렸지만 고차원이 되면 W는 고차원이죠? 그럴 때는 더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미리 말하자면 이거는 싱글 엘리먼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저 X가 하나의 샘플에 대응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그 WI의 방향은 모두 파지티브나 모두 네거티브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할 때 미니 배치로 인풋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거는 올 파지티브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올 네거티브고, 물론 그 올 파지티브, 올 네거티브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평균 내면은 그레디언트가 W의 그 그레디언트 평균이 약간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오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안 된다는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싱글 엘리먼트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올 파지티브, 올 네거티브 프로블럼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열심히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이런 논의가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아웃풋이 제로 센터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도 좀 마이너한 이슈인데요. exponential function e to the minus x승이 약간 컴퓨테이셔널리 좀 비쌉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exponential 같은 초월함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컴퓨터는 유리수의 사칙 계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exponential을 만드느냐? 그냥 조금은 더 복잡한 테크닉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exponential 펑션을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켜가지고 다 다항식으로 근사시킨 다음에 그 다항식에서 적당히 뭐 이렇게 그 테일러 전개 한 16차, 17차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근사치로 컴퓨터가 구분할 수 없는 그 정확도의 근사치로 줄인 계산까지 한 다음에 그냥 끊어버립니다. 자, 어쨌건 포인트는 뭐냐? 익스포넨셜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 다항식 연산을 조금 그 뭐 컴퓨터한테 많이 부담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다항식 연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저스틴 존슨이 자기의 맥북 CPU에다가 그 렐로 함수랑 그다음에 요 시그모이드 함수랑 계산 속도를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100만 개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모두 렐루를 씌우는 연산이랑 모두 익스포넨셜 씌우는 연산을 비교해봤더니 렐루가 한 4배 정도 빨랐다고 하는군요. 렐루는 계산이 간단하죠. 그냥 0보다 크면 냅두고 0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거랑 4배 정도의 계산 차이가 났다고 해요. CPU 기준으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그모이드 펑션의 세 가지,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의 세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 얘기해봤습니다. 그레디언트가 그 x 인풋이 10과 마이너스 10 같은 이렇게 세처레이트된 영역에서 그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거의 죽여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마이너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음으로 얘기할 액티베이션은 하이퍼블릭 탄젠트 탄H 함수입니다. 그 위키피디아에서 정의 한번 보시면은 익스포넨시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인가. 아무튼 그 폼은 약간 시그모이드보다는 복잡한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좀 좌우로 그다음에 위아래로 조금 늘린 형태로 변형이 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탄H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랑 달리 그 아웃풋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위치를 하게 돼요. 뭐가 좋죠? 아까에 비해서는 그 아웃풋이 0의 센터가 돼 있습니다. 0을 중심으로 퍼져 있겠죠. 그래서 싱글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 W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렉션이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죠? x가 10이나 마이너스 10 같이 세츄레이트된 밸류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아주 킬될 수 있다.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할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렐루 Rectified Linear Unity 펑션입니다. 이 녀석은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죠?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그레디언트가 exactly 제로고 0보다 큰 곳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인풋이 0보다 크면은 그레디언트가 정확하게 1이죠. 자, 그래서 인풋이 파지티브라면은 인풋이 아무리 어떤 의미의 큰 값이라고 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점점 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컴퓨터 연산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의 기준으로는 그 시그모이드랑 비교해 봤을 때 한 6배 일찍 우리가 원하는 아큐러시로 수렴한다고 해요. 이 수렴이 빠른 거는 일단 컴퓨팅 자체가 빨라지는 거에 더해서 그다음에 그 수치적으로 뭐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세츄레이티드 인풋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죽이지 않는 그 특징이 있는 덕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렐루도 잠재적인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그모이드처럼 모든 아웃풋이 넌 네거티브 값이죠. 아웃풋이 0이거나 아니면 그냥 파저티브 값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싱글 example에 대해서 그 아웃풋이 0이나 파저티브라는 거는 싱글 아웃풋에 대해서 싱글 데이터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 W의 그 그레디언트 디렉션이 모두 파지티브거나 아니면 모두 네거티브라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넌제로 인풋 아웃풋 문제가 뭐 그렇게 다른 문제에 비해서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그레디언트를 킬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또 짜증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리전에서 x가 인풋이 0보다 작게 되면은 아예 그레디언트가 exactly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렐루 액티베이션에서 네거티브 인풋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아예 제로가 곱해져 가지고 밑으로는 계속 제로를 전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렐루 게이트를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인풋이 들어왔다가 이제 렐루로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DLT 시그마가 뭐든지 여기 렐루 게이트에서는 그 로컬 그레디언트가 0 또는 1이죠. 언제 로컬 그레디언트가 1이죠? x가 10일 때죠. 그 다음에 로컬 그레디언트가 0인 건 언제죠? x가 마이너스 10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x가 0일 때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x가 exactly 제로인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x가 0인 거는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아무튼 x가 10일 때는 그냥 로컬 그레디언트 1이니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그대로 다운스트림으로 가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0이면은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이그젝틀리 제로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가 저렇게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저 별표, 저 꽝 채워진 영역으로 그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들이 이 인풋들이 어떤 영역으로 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냐면은 요 빨간색처럼 빨간색 아래에 그 렐루를 지났을 때 그 그리디언트가 절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그 인풋 데이터의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직관적 걱정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가끔씩 어떤 식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냐면은 그 렐루를 지난 곳에 그 뉴런도 초기 값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약간 양의 값으로, 그러니까 바이어스 턴 B를 조금 0.01 정도로 조금 포지티브하게 설정을 해서 렐루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도록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그레디언트가 좀 처음에 좋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아예 제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제로로 시작을 안 해야 그 어떤 방향으로 가가지고 넥스트 업데이트도 계속 넌제로로 어디든 갈 수 있게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렐루를 지났을 때 업데이트가 아예 죽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업데이트가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자, 그래서 리키 렐루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렐루 펑션은 0보다 클 때는 여전히 x를 유지하지만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0.01x 정도의, 0.01 정도의 기울기를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x가 어디로 어떤 x가 인풋이 되든지 그레디언트가 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죽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잉 렐루 프로블럼을 겪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컴퓨테이션은 빠르고요. 다음에 탄젠트와 시그모이드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그 수렴을 우리가 원하는 아큐러시로 잘 도달한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저 0.01은 어떻게 설정한 걸까요? 저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밸리데이션 셋에서 튜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 고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제안을 한 게 파라메트릭 렉티파이어 유닛입니다. 그래서 프렐루라고 부르는데, 저기서 알파도 러너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 알파도 백 프로퍼게이션 단계에서 이렇게 알파도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걸쳐서 이 알파가 단일한 값으로 설정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층마다 다르게 런업을 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액티베이션 공사는 exponential linear.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scaled exponential linear unit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 셀로에서는 그 슬로프 텀에 람다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스케일 텀, x가 네거티브한 영역에서 지금 이거 약간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x가 네거티브한 영역에서 람다 x가 아니라 x가 넌 네거티브인 영역에서 람다 x겠죠. 자, 아무튼 아까의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과 비교해봤을 때 람다랑 다음에 그 알파를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유리수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이게 어떤 성질을 취하냐면은 셀프 노멀라이징 프로퍼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따로 있지 않아도 그 지가 알아서 액티베이션 되고 나서 그 다음 레이어에 인풋되기 전에 그 값들이 대충 이렇게 뭐 제로 뭐 민이나 스탠다드 디비전 같은 게 잘 정리를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론적인 성질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론이 증명이 됐냐면 레이어의 깊이가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아주 깊은 네트워크를 설정했을 때 이론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지 않아도 그 계속 액티베이트 되는 값들이 다음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대충 민제로고 스탠다드 디비전 1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이 유도를 보셔도 되는데 저는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91쪽이나 되는 증명이 들어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뭘 쓰면 좋을까요? 결과가 말고 뭐 원리가 어찌됐건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잘 보시면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 유명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 아키텍처 구조에 따라서는 아키텍처 구조에 따라서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렐루가 레즈넷이나 와이드 레즈넷에서는 중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덴스넷에서는 렐루 액티베이션도 거의 탑 랭커에 있습니다. 굳이 다른 거 복잡하게 쓸 필요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을 보긴 했지만, 자, 결론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렐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0.1% 정도의 아큐러시를 더 짜내릴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더 배웠던 리키렐루나 엘루나 셀루나 갤루 같은 걸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H 그 액티베이션은 쓰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 얘기했습니다.